자, 네. 의상 디자인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자, 의상 디자인의 구성 요소, 색상, 재질, 문양 퀴즈, 문양에 대한 퀴즈예요. 자, 벌써 문제 푸른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여기 다 들어가 주세요. 네, 어디 하고 있냐면 13주차 퀴즈 의상 디자인의 구성 요소. 색상, 재질, 문양, 퀴즈. 이 부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꺼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 열었죠? 오픈하셨죠?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색상의 세 가지 속성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색상, 퍼스널 컬러라든지 미용 색채학 수업을 안 했긴 했지만, 자, 색상을 나타내는 세 가지 속성은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응, 응. 색상, 명도, 채도. 답이고요.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색상의 조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색상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색상환,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를 연결시켜서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반대편에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거는요. 오색 조화라고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색 조화. 자, 여기 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미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색상환이라고 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색상환이에요. 연결을 하면. 삼원색을 쭉 색을 섞어가면서 연결하면 색상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정반대에 있는 색끼리는 오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자꾸 움직이죠. 그래서 초록색의 반대는 빨강이고 파란색은 주황색, 보라색은 노란색 이렇게 정반대에 있는 색상을 오색이라고 해요. 오색. 그래서 오색 조화가 답입니다.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색상의 조합은 오색 조화예요. 아셨죠? 자, 난색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색이다 이 말은 어, 한색은 차가운 색이고요. 난색은 따뜻한 색을 말해요. 네. 그래서 한색과 난색은 반대말인데 한색은 차가운 색상 계통이고 난색은 음,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따뜻한 색의 계열을 난색이라고 해요. 한색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요. 시원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차가운 색 계통은. 그리고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인상을 줘요. 중립적인 거는 회색을 말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난색의 특징은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주죠.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줍니다. 이해 오셨죠? 자, 색상의 심리 효과 중에서 빨강과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여러분 여기 너무 쉽죠, 답이. 어떤 걸까요? 그러죠. 열정과 에너지. 한 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열정과 에너지가 레드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네,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동일한 색상의 다양한 명도와 채도를 활용한 배색 방법은 색상은 같아. 근데 명도하고 채도만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오색은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색이니까 동일 색상이 아니고, 유사색도 비슷한 색이긴 하지만, 동일한 색상은 아닙니다.
separation은 분리하다. 영어로 separation은. 그럼 답은 하나만 남았죠. 까마유. 자, 까마유는 색상은 같은데 약간의 미세한 명도와 채도 차이를 주어서 아주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게 까마유 배색이에요. 까마유는 프랑스 말입니다. 까마유 배색 보여드릴게요. 어, 까마유 배색. 자, 여러 가지 배색 방법이 있는데 까마유 배색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비슷한 색끼리 색상하고 명도차만 줘서 은은하게 어울리는 거죠. 은은하게. 까마귀의 배색이 정확하게 나와. 여기를 들어가 봅시다. 자, 까마귀의 배색의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핀터레스트에 나오네요. 이런 거 노란색인데 약간 명도하고 채도만 달리해서 약간 은은한 느낌을 주고 있죠. 보자기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까마귀 배색이에요. 이거는 흰색을 많이 넣은 거고 똑같은 색인데 그쵸? 이런 게 다 까마귀의 배색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색상은 같은데 명도하고 채도 차이만 살짝 준 거. 이런 것들이 다 까마귀의 배색이에요. 까마귀의 배색. 음. 동일한데 명도하고 채도 차이만 준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거의 까마귀. 네. 그죠?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어, 그러면 까마귀 웹배색 이런 것들도 까마귀 색상은 지금 비슷한 색상들 보라색 군인데 약간 밝은 흰색이나 이런 것들 약간 채도하고 명도의 변화를 줘서 은은한 느낌을 주죠. 그런 거 다 까마귀예요. 이런 건 보색 노랑하고 보라는 보색 아주 명쾌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게 까마귀의 배색입니다. 자, 색상원에서 서로 인접한 색상들을 조합하는 방법은요. 유사 색상 배색이에요. 빨간색 옆에 오렌지 있죠? 오렌지 옆에 노랑 있죠? 이런 것들 유사한 색상끼리 하면 인접해 있는 거죠. 색상환에서. 여기서 보면 색상환에서 옆에 있는 것들끼리 배색하는 것이 유사 색상 배색입니다. 이해 오셨죠? 자, 개인의 색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이에요. 개인의 색상 선호도에. 혈액형 뭔 상관이래? 혈액형은 뭔 상관이래? 답은 혈액형입니다. 자, 문화적 배경, 남과 여, 성별은 남과 여죠.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냐에 따라서 색상 선호도가 매우 달라요. 유난히 10대들은 무채색을 좋아합니다.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몰라? 자, 색상환에서 120도 간격으로 위치한 세 가지 색상을 조합하는 방법은 자, 분할 보색 조화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분할 보색 조화. 잠깐만. 이거하고 삼색 조화가 좀 헷갈리는 거야. 정확하게 180도 간격으로 위치한 세 가지 색상을 조합하는 거는 삼색 조화고요. 분할 보색 조화에 대해서 또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헷갈릴 수 있겠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보색 조화는 색상환에서 하나의 색을 고르는 색상환 맞은편에 있는 보색 대신 보색 양옆에 있는 색을 선택하는 배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분할 보색 배색은 아니고 답은 삼색 조화입니다. 삼색 조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잠깐 헷갈렸는데. 자, 재질 개념 중 가장 적절한 설명. 재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텍스처, 표면의 느낌, 표면의 재질감, 표면의 거친 거, 부드러운 거, 매끄러운 거, 미끈한 거,
가죽 같은 느낌, 무광, 유광 이런 것들이 재질이에요. 색상을 결정한다. 의복의 형태를 결정한다. 표면의 느낌과 지각을 관리하는 요소다. 이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표면의 느낌과 지각을 관리하는 요소가 재질감이에요. 재질감. 유광이냐, 무광이냐, 매끈하냐, 반짝거리냐, 뭐 이런 질감. 겉이냐, 부드럽냐. 아셨죠? 응. 자, 다음 중 천연섬유가 아닌 거. 면, 마, 모는요, 다 천연섬유입니다. 면은 목화에서 온 거고, 마는 마라는 섬유에서, 아마, 린네, 뭐 이런 섬유에서 온 게 마고요. 그 다음에 모는 양모, 털. 예, 양의 털에서 온 게 무거든요. 헤어. 양의 헤어. 나일론은 합성섬유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석유계 화합물질에서 뽑아낸 섬유가 나일론이에요. Understand? 네. 자, 직물의 삼원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직물의 삼원 조직은요. 여기 평직, 능직, 수자직이 직물의 삼원직이고요. 파일은 뭐라 그래야 돼? 파일은 그냥 이렇게 약간 올라온 것 같은 그 파일, 파일의 느낌 봐야 되겠다. 직물의 파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직물의 삼원조직. 어, 직물의 삼원조직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평직, 이게 능직, 수자직이라고 해요. 이걸 짜임새, 그러니까 직물을 짤 때 보면 평직이 가장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짜는 게 평직이고요. 능직은 한 칸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수자직은 수직으로 이렇게 몇 개씩 건너서 이렇게 짜는 느낌을 주자직, 수자직이라고 합니다. 이해 오셨어요? 한 칸씩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평직. 직물을 짤 때, 여러분들 직물 안 짜봐서 잘 모르지. 파일은 이렇게 섬유가 올라오듯이 나와 있는 형태가 파일이거든요. 파일. 직물의 삼원 조직 말고 직물의 파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파일. 파일은 니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니트. 이렇게 짜는 거. 어? 어. 아까 형직, 능직, 수자직은 시실과 날실이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고, 이 니트는 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니트로 짜서 만드는 파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타월. 예를 들어서 타월.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쓰는 타올은 이렇게 털이 좀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느낌이 있죠. 그게 파일이야. 파일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타올이에요. 타올. 이해 오셨나요? 응? 응. 자, 다음 중 합성 섬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합성 섬유는 흡습성. 높은 흡습성을 가진 거는 면이 가장 높지. 그 자연스러운 광택도 다 천연섬유가 자연스러운 광택을 가지고 있고 인조섬유, 합성섬유는 약간 너무 번쩍거리거나 부자연스러운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우수한 내구성. 뛰어난 보온성. 보온성도 합성섬유, 천연섬유 뭐가 뛰어난 합성섬유인데? 자, 한번 답을 볼까요? 내구성이네. 내구성. 그 합성섬유는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을 잘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세탁 결례도라든지 또는 주름이 잘 안 간 주름이
천연 섬유에 비해서 주름이 잘 안 지죠. 그래서 어, 다림질이 쉽게 하려면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를 섞어서 만들면 주름이 많이 안 가는 내구성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수한 내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높은 흡성은 면이 최고로 흡습성이 좋고, 자연스러운 광택도 실크처럼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내는 건 천연섬유 실크. 뛰어난 보온성은 양모섬유. 그러니까 아닌 것은 가장 합성섬유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뛰어난 내구성. 아셨죠? 자, 신축성이 뛰어나서 수영복, 운동복 주로 사용되는 소재, 그러니까 쭉쭉 늘어나는 소재 있잖아. 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판덱스라고 해요. 스판덱스. 음, 정말 이렇게 막 쭉쭉 늘어나는 옷 있잖아. 팬티는 스판덱스로 되어 있는 팬티도 있고, 운동복, 주로 운동복, 요가 할 때, 그다음에 필라테스 할 때 수영복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스판덱스입니다. 쭉쭉 잘 늘어나는 거. 자, 직물의 조직 중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거, 평직, 능직, 수자직, 파일 중에 가장 매끄러운 건요. 이게 듬성듬성한 조직이 있는 수자직이에요. 수자직.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실이 길게 나와 있죠. 수자직은. 그래서 매끄럽게 보여요. 밖에서 볼 때. 얘가. 실이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광택이 이렇게 매끄럽게 보입니다. 이게 수자직이거든요. 얘들아? 음. 수자직이 매끄럽게 보여요. 이렇게 밖으로 실이 많이 나와 있어 보여서. 이런 건 끊어지잖아. 넣고 빼고 하면서 끊어지니까 밖에서 볼 때는 평직은 매끄러운 느낌이 안 가고 평직보다는 능직이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일 수 있는데 수자직이 제일 긴 실이 나와 보여서 제일 매끄러워 보입니다. 아셨죠? 자, 재질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실무적 요소가 아닌 것은 당연히 용도와 기능, 관리의 편리성, 착용감과 활동성 매우 중요하죠. 근데 로고의 크기, 로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무적 요소가 아닌 건 로고는 브랜드 자기네들의 로고가 뭐 중요한 거겠지? 그지? 만든 회사의 입장에서. 자, 문양의 주요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양은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각적 흥미 유발 하죠. 의복의 질감, 뭐 표현, 이거는 재질감이거든요. 문양이 아니라. 그래서, 무게 조절. 질감 표현도 문양에서 무늬가 있으니까 해줄 수는 있겠네, 일부. 근데 문양을 가지고 무게를 조절한다? 이거는 정말 아니죠, 답이. 응? 재질감, 원래 이제 의복의 질감 표현은 재질감이 가장 중요하지만 문양에서도 텍스처를 줘서 문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재질감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디자인이 맞는데 의복의 무게를 조절한다. 얘는 정말 답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답이니까 의복의 무게 조절입니다. 이해 오셨죠? 네. 자, 기하학적 문양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문양을 얘기해요.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문양. 여러분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음. 자, 기하학적인 무늬라는 거는 추상적인 무늬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형이사학적으로 말이 다 어렵네. 이렇게 뭐라 그래? 약간 기하학적이라는 무늬는 어 수학적이라고 하냐? 반복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지? 약간 기하학적인 연속 무늬, 그러니까 추상적인 무늬.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이게 설명을 하니까 어렵네 갑자기. 외국인한테 추상화. 여러분들 그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화도 아니고 인물화도 아니고 어떤 선이나 디자인 요소를 반복해서 만든 특이한 것을 기하학적 추상적이라고 할게요.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라고. 이해 오셨나요? 이런 약간 이런 무던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응? 이해 오셨나요? 이런 것들. 기계적이고 현대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기하학적인 추상적인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무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자, 기하학적인 문양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자연의 플로럴은 꽃무늬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플로럴은 기하학적인 무늬에 속하지 않아요. 체크, 스트라이프, 도트 이런 점들은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플로럴은 꽃이잖아요. 꽃무늬는 자연적인 소재에서 온 거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아니에요. 이해 오셨죠? 네. 자, 문양의 크기와 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형 문양은 시선을 강하게 끈다. 소형 문양은 섬세하고 정교한 인상을 준다. 수직 배치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다 맞죠? 모든 문양은 항상 균일하게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 모든 것은 뭐뭐 해야만, 항상 뭐뭐 해야만 한다. 오니 이것뿐이다. 이런 건 답이 아니야, 다. 대부분 보면. 왜 그런 공식은 없어요? 아셨죠? 음. 자, 문양의 반복 패턴 중에서 크기나 간격이 점차 변화하는 배치 방식은 점진적이라고 해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점진적으로 작아지고 점진적으로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반복 패턴 중 크기나 간격이 점차 변화하는 배치 방법을 점진적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해 오셨어요? 네, 점진적. 의상 전체에 균일하게 문양을 배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전면 배치겠지. 전체니까 전면입니다. 어? 전체는 전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칭하는 게 전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답 체크 잘 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성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기말고사 나오니까 반복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